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입니다. 지가요 사조 박사님 만나갖고 부자 되었어요. 돈 많이 벌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벌어가 부자 되세요. 사조 박사님이 동영상 올리는데 힘내고로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좋아요도 눌러주소. 그리고 알림도 눌러주소. 그럼 부자 됩니다. 부자 꼭 돼있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암 박재현입니다. 사람의 정신교육, 다시 이야기하면 세뇌 교육이 참 무섭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세뇌되면은 그 사회주의에서 벗어나기 힘들듯이 우리가 일제시대에 창씨개명할 때 일본놈들이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을 시키려고 창씨개명할 때 주역의 80일 영농수를 이용한 그 획수에 맞춰서 장명을 하면은 한자 획수를 맞춰서 장명을 하면 잘 산다고 하는 소리에 4개월 만인가 80% 우리나라의 사람들 80%가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그때 각인된 이 한자 획수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 세뇌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학자들이 있겠죠. 한자 획수로 만든 거는 1929년도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일본의 한 주역학자가 주역의 80일 영동수를 이용해서 만든 것인데 미안하지만 정통 주역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주역으로 사람의 운명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의 운명을 볼 수가 없는 그 주역에서 나온 80일 영동수가 사람의 운명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일제시대 때 한번 세뇌된 것이, 자, 한자 이름으로 이름 지으면은, 한자 이름 획수 맞춰서 이름 지으면은 잘 산다고 했는데 잘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뇌된 것이 후손들에게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자, 소리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모르는 성명학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소리대로 이름을 짓지 않는가? 일반 사람들이 전부 다 한자 획수를 원하니까 한자 획수 이름 이렇게 하니까 굳이 신경 써가면서 이 나같이 어리석게 이런 한자 이름 안 짓고 음파 메시지 성명학, 한글 이미지 성명학 이 책 냈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소리 장명을 한다 이거죠. 근데 소리 장명하려면은 그 설명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틀린 것이 틀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알면서도 그렇게 짓고 있고, 또 특히 신생아 이름을 지을 때 사주가 강하거나 강한 살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이름을 지어줘야 성격이 부드러워집니다. 맞는 말이죠. 부드러운 이름 지어주면 성격이 부드러워지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것은 그 애 보고 죽으란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주가 강하면 그 강한 사주를 밀어줘야죠. 같이 강해져 갖고 같이 밀어줘야죠. 그래 뭔가 되죠. 우리가 사주를 차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차의 톤수가 20톤, 25톤 되면은 차를 끌고 가는 엔진도 거기에 맞는 엔진 마력수가 높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자, 차는 강한데 이름은 부드러운 이름 지어져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 집에 그 장명원에 이름 잘 짓는다고 사람도 몰려갑니다. 몰려가기나 말기나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그렇고,
자, 그러면 이름이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이름은 부르는 것이죠. 이름은 부르고 듣고, 이름 불러야 대답할 거 아닙니까? 이름 안 부르는데 누가 대답합니까? 근데, 자, 이름을 부를 때 한자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한자 누가 합니까? 모르죠? 그런데 더구나 그 한자 획수까지 누가 합니까?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한자도 모르고 한자 획수도 모르는데 무슨 놈의 그 한자 획수가 이름에 사람의 운명에 작용한단 말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 미친 헛소리예요. 미친 헛소리. 항의해도 관계없어요. 미친 헛소리예요. 미친 헛소리고. 자, 그러면 서리와 문자의 관계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서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자, 그러면 서리란 무엇이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더구나 사람은 말을 함으로써 내 모든 내 마음이 있는 것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동물들은, 자, 소리를 못 들으면은, 자,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토끼 같은 경우는 귀가 크죠. 왜?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는 동물의 발자국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멀리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토끼 우리 달리기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토끼 달리기 잘 못해요. 조금 달리다가 우리가 토끼 어릴 때 토끼 뛰어가 보면요. 조금 달리다가 터져버려요. 못 달립니다. 장거리 못 뜁니다. 단거리 조금만 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토끼 귀를 크게 만들어 준 겁니다. 신이. 저기 오는 발자국 소리 듣고 도망가라고. 자, 소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그 신이 줬기는 누가 줬거든 간에 소리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서 다 표현하고 이렇게 한 것이고, 자, 문자는 무엇이냐? 문자는 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자, 말이란 것은 하고 나면 흘러가 버리잖아요. 흘러가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글자를 만들자. 글자가 문자잖아요. 그래서 만든 것이 문자입니다. 문자. 문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글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글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소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소리 위에 올라갑니까? 소리 밑이죠. 하위 개념 아닙니까? 하위 개념. 자, 그러니까 소리가 운명의 이름에 작용을 하지 뭐가 작용합니까? 문자요. 문자문이 기록물이잖아요. 기록문이 만약에 사람 운명에 작용한다면 전부 다 부자라고 전부 다 써놓으세요. 다 부자 되게. 믿지 마세요. 믿으면 다 그 바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름은 부르고 듣고 그걸 끝이에요. 다만 부르는 음판 메시지 선명하게 이론이 뭐냐 그러면은 부르는 사람의 생각을 듣는 사람의 뇌가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를 사람은 생각대로 이름을 인식을 하고 그대로 성격이 형성이 된다. 좀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부드러운 이름을 지어주면 성격이 부드러워진다고들 전부 말하잖아요. 장명원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강한 이름을 지어도 문제고, 자, 너무 부드러워도 문제고, 그럼 어떻게 하냐? 사주를 보면은 강한 사주도 있고 강하지 않은 사주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적당한 소리의 글자로 이름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한자역수 믿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부르는 것이고 듣는 것이다. 거기서 끝입니다. 만약에 한자역수로 이름을 꼭 짓고 싶으면은 인터넷에서 그냥 지으세요. 공짜로. 지을 수 있습니다. 장명원에 가서 돈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장명원 사람들 욕할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한자로 짓는 거 획수 맞추면 되는데 그걸 뭐 어렵습니까? 획수 맞추고 상생하는 것도 간단해요. 목화토 금수 상생해주고 획수 맞추고 그럼 간단한데 왜 장명원에 가서 수십만원 수백만원씩 주고 이름 짓는 사람도 있어요. 한자 획수 이런 거 한글 획수로도 하대요. 하고 있는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세요. 이름은 부르는 것이고 듣는 것이다. 거기서 끝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은 주역으로는 사람의 운명을 볼 수가 없고 주역에서 뽑아낸 것이 그 80일 영동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으로서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없는데 80일 영동수가 사람의 운명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